자, 거기 우리가 그 나사의 이한 방지책까지 정리를 했는데, 거기 우리가 볼트 이전에 우리가 그 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거기 한 서너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의 우리가 효율 구하는 경우 효율을 우리가 이제 이타라고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 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은 사각나사의 효율과 삼각나사의 효율과 또 우리가 자립 상태의 나사의 조건, 요거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본래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삼각나사와 사각나사 효율 구하는 공식이 시험에서 빈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그 기계공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다가 우리가 군무원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공식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사각나사 효율을 사각나사의 효율을 먼저 정리하게 되면, 얘는 이타는 우리가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분의 우리가 탄젠트 람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각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람다라고 하는 그 경사각, 리드각, 또 여기다 로라고 하는 마찰각, 여기에 람다 이런 거는 이제 기호를 달리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는 이 경사각, 리드각, 그걸 우리가 아까 알파라고 그랬어요. 알파.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경사각을 알파라고 쓰는 책도 있고 람다라고 쓰는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탄젠트 람다가 아니라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공식이.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백분율로 이렇게 구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탄젠트 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탄젠트 람다 또는 알파는 똑같이 우리가 파이 d 분의 피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대입을 본래는 하는 건데, 이 공식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나사의 효율은 또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돼요. 삼각나사의 효율은 우리가 얘는 이타는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 다시 분의 탄젠트 람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우리가 이제 마찰각이고 마찰각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이 마찰각은 어떻게 구하냐 하게 되면, 우리가 나사에 있어서의 마찰 계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알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젠트 로라고 하는 경우는 마찰 계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마찰 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로는 아크 탄젠트 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아크 탄젠트 뮤 이렇게 해서 수식적인데 관계없이 요 공식만 외워두면 돼요. 형상을 기호를 달리 하더라도. 그런데 삼각나사의 경우는 요거 상당 마찰각이 돼 있어요. 상당 마찰각. 얘는 마찰각인데 얘는 로 다시다 그래서 얘는 상당 마찰각이에요. 상당 마찰각. 상당 마찰각. 이렇게. 그럼 상당 마찰각은 어떻게 되냐? 얘는 우리가 탄젠트 로 다시는 얘는 뮤 다시가 돼요. 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각나사와 삼각나사 사이에서의 거기에 우리가 그 등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 유효 마찰각, 상당 마찰각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삼각나사와 사각나사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찰계수는. 그래서 사각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사산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사산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의 심의가에서 돌릴 때 마찰계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마찰계수가 여기 뮤 이렇게 되는데, 마찰계수가 자, 사각나사의 경우는.
그럼 삼각나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삼각나사. 이거와 같은 이 뮤와 같은 거기에 상당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마찰계수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요 나사의 경우는 나사안이 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삼각나사와 사각나사의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마찰계수가 삼각나사의 경우는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뮤-는 이렇게. 그럼 삼각나사, 사각나사의 등가 관계 그거를 우리가 이퀴벌런트에서 상당마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사안각이 삼각나사의 경우에는 알파가 이렇게 되고 나사안각이 알파가 다 60도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삼각나사와 사각나사.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리되죠. 뮤가 이렇게. 뮤 이렇게. 그러면 요 각에 우리가 반이기 때문에 얘와 사각나사에서의 마찰계수와 우리가 삼각나사에 상당하는 마찰계수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얘가 뮤-고 삼각나사 얘가 뮤예요. 뮤 이렇게. 그러면 요 각이 알파의 반이기 때문에 반각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코사인 알파 하게 돼. 코사인 2분의 알파 하게 되면 코사인 그림에서 코사인 2분의 알파 하게 되면 뮤-분의 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당마찰계수다라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뮤-는 코사인 2분의 알파분의 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뮤-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마찰계수는 여기에서 코사인 2분의 알파분의 뮤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나사와 사각나사의 그 상당하는 이 마찰계수에 대한 등가 관계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뮤-. 그래서 만약에 수식적 개념에서 상당마찰각을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또 아크탄젠트 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것만 우리가 이제 알아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안 저기하고도 우리가 이런 것도 객관식 문제에 나오니까 이렇게 상당마찰계수라. 그래서 사각나사와 삼각나사의 그 조건에 부합되는 값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등가마찰계수, 상당마찰계수 이렇게 공식 객관식 문제는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안 해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기사심이나 공무원심 같은 거,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계산도 하는데 우리가 군무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런 걸 그대로 나오던 거 이렇게. 삼각나사와 조율을 구하는 공식. 그런데 이제 삼각나사의 조율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오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삼각나사에는 미터나사, 유니파이나사 여러 가지 나사들이 있는데 미터나사의 조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삼각나사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미터나사 또는 유니파이나사 이런 것들의 조율을 구하라 그러면 미터나사나 유니파이나사는 삼각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은 이 공식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꼭 우리가 삼각나사의 조율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조금 응용력을 발휘하면 다 맞힐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이라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자립상태 시 나사의 조율 이렇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것도 꼭 우리가 외워두는 거예요. 자립상태 시 나사의 조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경우는 자립상태 시 나사의 조율은 사각나사에서 요 마찰각하고 요거 경사각 리드각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우리가 조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자립상태 조율이에요. 그래서 자립상태 시 나사의 조율이라는 것은 람다를 갖다가 로라고 놨을 때 마찰각과 경사각이 같다라고 놨을 때 조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 공식만 알아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뭐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결과 공식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하고 이렇게 같이 놨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각을 리드각하고 마찰각 갖다가 놨다 그러니까 탄젠트 2로가 되겠죠. 탄젠트 2로. 분모는 탄젠트 2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탄젠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각도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수학적으로다가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자승 로분의 2탄젠트로 요렇게 돼요. 요게.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게 되면 2탄젠트로 2탄젠트 로분의 탄젠트로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로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자승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 공식 다 등식이 이렇게 부합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정리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자승 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립상태시 나사의 효율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0.5잖아요. 0.5. 그러면 2분의 1 탄젠트 제곱 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탄젠트 로라고 하는 경우는 마찰계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마찰계수만 알면은 탄젠트 로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데 어차피 얘가 우리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공식을 고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자립상태 시 나사의 효율은 반드시 우리가 0.5보다 작다. 0.5라는 것은 50% 미만이다 이거예요. 자립상태 시 효율은 50% 미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이 공식을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립상태 시 나사의 효율은 50% 미만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본래는 이제 유압잭이라든가 윈치에서 또 효율 관련 공식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와도 이렇게 객관식 문제의 경우 이런 거 공식 고르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자, 그래서 요거 사각나사, 삼각나사 요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서 왕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는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이제 볼트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순화사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개론적으로다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굿모션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볼트와 너트는 나사를 응용한 결합용, 체결용 요소로서 조립과 분해가 쉬우므로 우리가 기계 부품의 결합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볼트와 너트는 그 다듬질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서 세 가지로 분류되며 나사의 정밀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된다는 거. 이렇게. 볼트의 머리 모양에 따라서 육각형으로 생긴 육각 볼트가 있고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있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각 볼트가 있고 볼트와 너트의 주 재료는 주로 탄소광이 사용되지만 부식이라든가 높은 온도, 고온도, 높은 강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이라든가 비철 금속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볼트의 종류, 여러 가지 볼트가 있는데 그런 종류를 우선 외워두시고 우리가 그 개론적인 거를 또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무슨 볼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보게 되면 관통 볼트는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멍과 구멍을 갖다 연결해 갖고서 양쪽에 볼트로 조이는 이러한 경우를 관통 볼트다, 스루 볼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합하고자 하는 두 개의 부품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머리 붙이에 볼트를 갖다가 관통시킨 다음에 너트로서 쬐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볼트는 전부 다 이 관통 볼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통 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또 여기도 밑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조이는 거, 여기로 이렇게 조이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관통 볼트예요. 관통. 자, 그래서 간단하게 관통 볼트가 일반적인 회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고, 탭 볼트 같은 경우는 거기 개요를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종류를 우선 알 때 관통 볼트, 탭 볼트.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면 스터트 볼트. 스터트 볼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터트 볼트도 잘 알아두시는 거예요. 스터트 볼트라고 하는 경우는 그 개요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둥근 막대 모양의 양 끝에 나사를 낸 머리 없는 볼트로서 한쪽은 몸체에 쥐어놓고 다른 끝에 결합할 부품을 대고 너트를 끼워서 우리가 죄는 볼트를 스터트 볼트라고 한다. 이건 개요만 알아두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스터트 볼트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파운데이션 볼트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볼트. 이러한 경우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고정되게 설치할 때 사용되어지는 볼트를 말한다. 이렇게 콘크리트 속에 단단하게 묻히게끔 돼 있는 그 기초 볼트, 파운데이션 볼트. 이렇게. 그다음에 작은 나사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머신 스크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름이 8mm 이하인 나사, 이러한 경우로서 머리에 위에 일자형 홈이 나 있거나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거 조이게끔 십자형 그러한 홈이 돼 있는 거를 세트 그 작은 나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멈춤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 세트 스크루를 우리가 멈춤 나사 간단한 개요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드 스크루에서 나무 나사못 이렇게. 그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 종류를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너트의 종류를 보게 되면 뭐 사각 너트, 둥근 너트, 플랜지 너트 이런 것들은 가볍게 우리가 알아두면 돼. 캡 너트 거기에서 캡 너트하고 아이 너트 두 가지만 개요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쓰면 나오니까 캡 너트에 대한 개요와 아이 너트에 대한 개요.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비너트 이제 나비하면 버터플라이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플라이너트인데부터 버터플라이 너트 이렇게 해서 나비너트는 손으로 돌려서 쬐을 수 있는 우리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나비너트라고 한다. 그래서 캡너트, 아이너트, 우리가 나비너트 이런 거 개요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너트에 우리가 높이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볼트만 안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가 튼튼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짝이 되는 너트도 안전해야지만이 나사는 볼트와 너트로 다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트의 높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간단하게 거기서 너트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를 계산을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는 걸 알아두는 거예요. 이제 볼트가 아니라 너트. 나사를 설계할 때 볼트와 너트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트예요. 너트. 이렇게 갖고서 그 공식이 나온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가 우리가 너트인데 여기도 너트의 총높이가 우리가 H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에 이게 빠지지 않게끔. 나사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그래서 너트의 총 높이는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Z 피치다, N 피치다, Z 피치다. 그래서 거기서는 Z 피치다 그랬죠. 책에 따라서 나사 스수, 나사 줄수에다가 피치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피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은 뭐라 그러냐,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를 피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피치다 이렇게 피치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나사 거기 보게 되면 나사산수, 나사산이 몇 개 있냐? 나사산수에다가 우리가 피치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를 피치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와 여기도 또 피치야. 이것도 피치. 그러니까 나사산수가 몇 개 있냐고 요 피치를 곱하게 되면은 이 전체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Z 피치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나사 줄수를 나사산수를 N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 N 피치, Z 피치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 간단하게 표기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골지름이죠. 이렇게 최소지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대 지름, 바깥 지름이지, 바깥 지름. 골지름에 너트의 최대 지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접촉 면적이에요. 이렇게. 접촉 면적 이렇게. 그래서 나사산 하나에 대한 접촉 면적이 요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골지름이다. 그래서 D1이라고, 얘는 바깥 지름이다. 그래서 D라고 쓰기도 하고 D2라고 쓰는데 D2라고 한번 써 있죠. 이렇게 D2.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냐? 안지름, 최소지름. 그 다음에 얘는 바깥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지름. 요거. 바깥지름은 최대지름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심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심의. 이렇게. 우리가 W가 작용한다. W.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러한 심의 작용하게 되면 이런 나산에는 본래 직각으로다가 이렇게 근데 본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해서 코사인 알파 값이 무시되고 이렇게 해서 요게 다 뭐냐 하면 압력이야, 압력. 이렇게. 압력이 어떻게 되냐, 압력. 허용 접촉면 압력을 우리가 QA라고 쓰든지 거기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자, 거기서 QA라고 썼죠. 이게 허용 접촉면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허용 접촉면 압력 이렇게. 그래서 이 허용 접촉면 압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총 접촉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힘이니까 이렇게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여기에서 뉴턴은 지금 여기 하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하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요거는 자 축방향 하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작용 하중. 작용 하중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책에서는 킬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즘은 전부 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국제 단위로 나와요. 국제 단위. 거기서 이제 표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힘에 대한 거, 이거 이제 하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로드라고 하죠. 로드. 이제 하중을 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로드. 웨이브로부터 작용하는 힘을 총칭해서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힘이니까.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우리가 그 공학을 공부할 때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렇게 SI 단위, 국제 단위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중량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공학 관용적으로다가. 근데 힘을 뭐라고 보통 배웠어요? 응? 힘. 학교 물리에서는 보통 국제 단위다 요즘 배우는데 힘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우리가 공학 단위라고 하는데 공학 단위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그러면은 70kg이다 라고 하는 것도 중량을 말하는 거죠. 중량.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우리는 물리에서는 우리가 힘을 국제 단위에서는 뉴턴이라고 썼는데 뉴턴 들어봤어요? 뉴턴. 학교에서 뉴턴을 배웠지 않았어? 안 배웠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이게 공학은 물리의 기초예요. 물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 단위, 세계 공통 단위는 우리가 MKS 절대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F는 이꼬르 MA. 이건 알죠? 이거 봤죠? F는 이꼬르 MA. 이거는 우리가 뉴턴 운동 제2법칙 또는 가속도 법칙이라 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이거 기본으로 다 외워야 돼요. 우리는 이거 F는 이꼬르 MA. 이거는 이제 물리적 개념으로서 힘이라고 하는 경우는 1뉴턴이다. 힘을 뉴턴이라고 쓰니까 국제 단위에서는 1뉴턴이라고 하는 경우는 1kg이 질량이 작용해서 우리가 1m/s 제곱의 간성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를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1kg이 질량이 작용해서 그 방향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낼 때 상당하는 힘을 1뉴턴이다. 이렇게 뉴턴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이제 물리적 해석이고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다, 중량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관성 가속도가 아니라 지구 평균 중력 가속도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해가 알아야 돼. W는 이꼬르 mg다 이렇게. 이거 잘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거 mg. 이거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량이라고 하는 거. 웨이트는 질량 곱하기 지구 평균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50kg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무게 중량을 말하는 거. 중력장 해석에서 이 관성 가속도 대신에 이거
중력가속도, 지구평균 중력가속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kg 폴스다. 우리가 1kg 중이다. 그래비에이션 이렇게 쓰는데 1kg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은 질량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위치에 따라서 변함이 물질의 고유량이기 때문에 1kg 질량이 작용해서 얘는 지구평균 중력가속도는 얼마냐? 9.8m/s 정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뉴턴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얘가 뉴턴이기 때문에 얘는 9.8뉴턴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9.8뉴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돼. 이렇게.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갖다가 킬로그램이라고 쓰면은 1kg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9.8뉴턴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뉴턴. 힘을 이렇게 쓰면은 국제 단위를 말하는 국제 단위를 말하는 거지. 세계 공통 단위. 그리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공학 단위다, 중력 단위다, 우리가 관용 단위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래야지 문제의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개는. 자, 1뉴턴은 9.8분의 1kg이 되겠죠. 9.8. 그래서 국제 단위를 공학 단위로 하려면 9.8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기초적인 걸 지금 몇 가지 외워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얘는 1 나누기 9.8 하게 되면 0.102. 킬로그램 폴스다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암기돼야 된다. 이렇게. 단위 환산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제 단위라고 하는 경우는 힘을 뉴턴으로 높이기라 뉴턴으로 쓰는데 뉴턴. 힘을 뉴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는 우리가 이제 공학 단위라고 그래요. 공학 단위, 중력 단위.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생이 만약에 50kg이다라고 하게 되면 무게 중량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중량. 이렇게. 그래서 몸무게가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우리가 중력장,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중력이다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지구 중력가속을 곱한 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게를 말한다. 우리가 중력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몸무게가 50kg이다라고 하는데 1kg이 9.8뉴턴이니까 내 몸무게에다가 9.8, 약 10을 곱하게 되면 이게 뉴턴이라고 하는 국제 단위에서 표기되어지는 힘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몸무게는 중량. 그러나 국제 단위에서 힘은 뉴턴을 쓰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에다가 9.8을 곱하게 되면 뉴턴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공학 단위, 이렇게 쓰면 국제 단위, SI 단위라고 하는 거지. 보통 들어봤죠? SI 단위.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티에서 국제 표준 단위를 말하는 거야. 뉴턴으로 힘을 썼을 때. 요거는 암기라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런 압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우리가 뭐를 쓰냐 하게 되면 파스칼을 써요. 파스칼. 그러나 우리가 공학 단위에서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리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런 국제 단위에서는 파스칼을 써요. 응력 단위도 파스칼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단위를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돼. 킬로그램이 나오면 문제를 봐서 국제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써요. 요즘은 시험에서 거의 공무원 시험은 국제 단위로 나오는데 이 군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도 공학 단위를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애들은 뭐예요? 걔들은 힘을 같은 것들을 중량 같은 걸 파운드로 써요. 피트 파운드 단위를 쓰고 우리는 섭씨 온도를 관용적으로 쓰는데 걔들은 화씨 온도 페로네이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일치 등가 관계 1달러가 뭐 1200원이다라고 이렇게 환산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부합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책에 있게 다 준비하려면은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달락달락 왜? 힘에 대한 것만 변환시켜도 공학에서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워주시면 돼. 그러다 보면 문제에 대한 어떤 단위가 나오더라도 환산을 할 수 있다. 응용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문제에 대한 것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트의 총 높이를 말하는 거. 암나사의 총 높이. 암나사의 얘를 너트가 뭐예요? 너트가 암나사를 말하는 거야. 암나사의 총 높이, 전체 높이. 총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이제 나사 줄수에다가
우리가 나사 함수에다 P치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이 압력이 중요한 거니까 이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럼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나사산 한 개에 대한 접촉 면적을 이거 나사산 한 개의 유효 접촉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전체 면적이에요. 이거는 뭐야?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나사산 한 개에 대한 건데 이거는 나사산이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전체 면적, 총 접촉 면적은 AZ분의 W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AZ분의 W. 여기서 나온 게 그 공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는 단면적이야. 나사산에 대한 유효 접촉 면적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그럼 이 단면적을 우리가 다 알죠? 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속빈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빼기 4분의 파이 D1의 제곱하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 빼기 D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 얘를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면 2는 4,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어서 다시 정리하게 2는 4, 요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다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이렇게 갖다 적으면은 파이 2분의 D2 플러스 D1 2분의 D1 플러스 D2 D2 플러스 D1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2는 4 이렇게 2 곱하기 2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뭐냐 하게 되면 얘가 유효지름이 돼요. 나사의 유효지름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지름 이거 뭐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이거 뭐야?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게 되면 얘는 뭐냐 하게 되면 뭐야? 나산의 높이가 돼요. 얘는 나산의 높이 H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파이 DH 이렇게 등식이 만족하는 거예요. 파이 DH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 DH 우선 그냥 이렇게 쓸까?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Z에다가 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다시 쓰게 되면 파이에다가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에다가 나사 산수에다가 4W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압력이라고 하는 건 면적당 작용하는 총 접촉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빼기 D1의 제곱 여기 얘는 다시 쓰게 되면 파이 DH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사 산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꼬로 파이 DH Z분의 뭐야? W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W. 이렇게. 그래서 얘가 허용접촉면 압력인데 공학 단위인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공학 단위인 경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힘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을 뉴턴으로 썼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9.8만 곱하게 되면 뉴턴이 되겠죠. 1kg은 9.8 뉴턴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뉴턴 퍼 미리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쓰면 뭐야? 국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국제 단위. 이렇게 쓰면 공학 단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공학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9.8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9.8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군무원 시험이 공학 단위 개념으로 많이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전부 다 인터내셔널 SI 단위를 바뀌기 때문에 SI 단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킬로그램을 뉴턴이나 킬로뉴턴이나 메가뉴턴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고 잘 외워둬야 되는데 나중에 응력 이런 거 다 이렇게 면적당 수직방향 작용하는 힘 얘를 우리는 메가파스칼이라고 갖다 하는 거예요. 메가파스칼 이렇게 1메가파스칼은 1뉴턴/미리제곱포 같은 거예요. 본래 이렇게 그래서 1메가파스칼은 1뉴턴/미리제곱포 같은 거다. 요거를 잘 외워둬야 돼. 이렇게 응력이나 압력단을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MPA를 메가파스칼이라고 읽어요. 메가파스칼을 우리가 요거 그래서 요거 같은 거다. 이 같다는 거를 잘 알아둬야 돼. 같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기 때문에 나사 줄수가 여기 이게 나사 줄수 아니야? 여기서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얘하고 압력하고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돼. 반비례 관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사 줄수는 맨 끝머리 얘하고 쟤는 반비례니까 QA가 1로 오면 되죠. 자, 그래서 파이 D HQA분의 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만약에 나사 줄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는 정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몇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책에 봐봐요. 책에 보면 이제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는 뭐야? Z를 구했는데 나사 줄수에다 피치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피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피치만 이렇게.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얘는 이꼬로 파이 D H Q A분의 W 피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W 피치. 그 책에 한번 보세요. 책에 보시게 되면은 그 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파이 거기 유효지름을 거기 책에서는 유효지름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효지름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이렇게 파이 D 이렇게. 그러면은 책에서 보면은 요거를 파이 D H Q A 분의 W 피치 이렇게 돼 있지. 요것만 외워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그래서 나사 줄수에다 피치를 크로스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얘하고 이거는 이거하고 같다기 때문에 공식 고르는 거는 사제현당이면은 그 조건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4W야. 여기다 피치만 곱해주면 돼. 요거 Z하고 요 단면계 만약에 이 공식을 갖고 하려 했다면 단면계 요거 나사 줄수하고 피치는 요 압력은 반비례니까 서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꼬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등식이 이렇게. 얘는 이꼬로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런 경우는 파이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Z분의 여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W, QA죠. QA분의 W 피치.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에다가 QA분의 4W 피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눈에 익혀만 두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거는 항상 똑같아. 그런데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에서 이런 하중 같은 경우를 뭐 Q라고 쓰는 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두면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있죠. HP. 거기서는 또 우리 나사에 대한 이 줄수도 다른 책에는 또 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기호는 달리하지만 그 공식을 외워두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책에서는 파이 D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사의 유효지름을 이렇게 써요. 나사의 유효지름을 이렇게 써요. 얘는 이렇게 쓰고 2분의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이게 유효지름이야. 우리가 앞에서 전체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공식은 꼭 외워둬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나사는 기계요 설계에서 기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실험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은 계산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 안 하니까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외워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번에 군무원 시험도 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이 책에는 없지만 그 나왔어요. 사각나사 효율 구하는 공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와셔가 나오죠. 와셔. 자, 와셔가 나오는데 와셔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목재나 고무와 같이 너트가 파고 들어갈 염료가 있는 약한 재료를 쥘 때 볼트 구멍이 너무 크거나 볼트와 너트 자리면이 고르지 못할 때 자리면의 재료가 너무 눌려져 죄임 압력이 약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와셔에 대한 거예요. 와셔. 자, 그러면 거기 용도가 있죠. 용도를 잘 알아둬야 돼요. 용도. 와셔의 용도는 와셔의 개요도 알아둬야 되고 와셔의 용도를 알아둬야 돼요. 와셔의 용도. 접촉면이 우리가 기울어졌을 때 압축에 약한 나무라든가 고무라든가 경합금 등을 조일 때 볼트의 풀림을 방지하고자 할 때 볼트의 구멍이 볼트 지름보다 클 때 또 볼트 자리의 표면이 우리가 거칠 때 요럴 때 우리가 그 와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용도. 그거는 이런 것들이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와셔. 와셔에 대한 그 기능과 용도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 그 와셔에 대한 용도는 연강판이나 경강, 하드스틸, 또 노쇠, 인청동 등이 주로 쓰인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종류에는 기계용으로서 둥근 와셔가 널리 엽전 같은 게 많이 사용되고 너트의 풀림 방지용 와셔로다는 스프링 와셔, 이부치 와셔, 셔부치 와셔 등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나사의 풀림 방지 5번에 그것도 우리가 체크해서 알아둬야 돼요.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됐어. 실제 운전 중 진동이나 충격이 기계에 가해지면 볼트가 풀어져서 기계에 파손을 일으킬 위험성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스프링 와셔나 나사의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된다. 두 개의 너트를 충분히 잰 다음에 위 너트를 잡고 아래 너트를 약간 풀어주어서 두 개의 너트가 서로 미는 상태가 됨으로써 볼트의 재는 힘이 감소하더라도 나사면의 접촉 압력은 잃지 않고 남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거기 키에 대한 건 또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